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이 이번 2025년 1월에 4주년 업데이트를 진행했어서 그 4주년 업데이트의 성공 요인과 그리고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가상의 데이터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먼저 쿠키런 킹덤은 다들 아시고 있으실지 모르지만 우선 쿠키런이라는 러닝 액션 게임의 다양한 게임의 쿠키런 IP를 활용한 다양한 출시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그중에서 쿠키런 킹덤은 육성과 전투를 연계한 수집형 소셜 RPG 게임입니다. 그래서 왕국에서 건물을 건설해서 여러 재료들을 파밍을 한 다음에 그 재료를 토대로 쿠키들을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쿠키를 모으고 그리고 그 쿠키에 레벨업을 시켜서 그래서 전투력을 강화를 합니다. 그렇게 전투의 경험치를 쌓음으로써 또 왕국과 쿠키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진 소셜 RPG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전투의 형식으로는 PVE, 플레이어 대 환경이라는 그 전투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5종류의 쿠키를 조합을 시켜서 보스를 물리쳐 나가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PVP라고 해서 5대5, 7대7로 다른 플레이어의 쿠키와 전투를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쿠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4년 정도 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속성들을 결합을 시켜서 다양한 쿠키들을 출시를 해왔는데요. 쿠키들의 요소로는 지금 가장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쿠키런이라는 세계관 내에서의 스토리와 관련된 7개 유형이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분석 때 말씀드릴 때에 좀 이해하시면 좋을 유형이 바로 가장 고등급의 고등급의 캐릭터인 에인전트와 비스트라는 쿠키인데요. 이 쿠키 두 가지 종류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에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쿠키 유형입니다. 그래서 에인전트는 이 세계관 내에서 영웅 쿠키에 해당하고 비스트는 과거에는 영웅 쿠키의 선대 쿠키였지만 타락을 하게 되면서 서로 경쟁 구도를 갖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종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전투 관련된 그 8개 유형, 그리고 전투 관련된 3개 유형, 그리고 그 외에는 그 서로의 속성의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는 9개의 전투 관련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뭐 비스킷, 토핑 이런 것들은 이 쿠키의 레벨업을 시키는 다양한 재료들을 의미합니다. 네, 이처럼 굉장히 많은 재화가 있고 여러 뭐 컨텐츠가 있듯이 그만큼 구매를 유도하는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크게 BM은 4가지의 유형이 있고요. 이 유형들의 그 가격대는 1,500원부터 14만 9천 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주년이 된 만큼 게임에서 지금 가장 문제 상황이 딜레마인데요. 그 이유가 기존 유저를 만족시키려면 좀 더 좋은 캐릭터, 좀 더 재밌는 신규 콘텐츠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사실상 신규 유저나 복귀 유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신규 쿠키나 신규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 때 그 여러 유저군을 만족시키는 업데이트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특히 4주년 업데이트 시에 그 여러 유저군의 만족도를 충족을 시켰다는 점에서 이 유저군의 만족도를 높인 업데이트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4주년 업데이트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2주 간격으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업데이트의 성과 분석을 위해서는 매번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고 4주년 업데이트로 유입된 신규 유저는 그런 여러 캐릭터 그리고 여러 컨텐츠들에 잘 적응을 해서 안착이 됐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성공 요인을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개선책으로 분석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성공 요인으로 분석을 했던 거는 가설을 설정한 게 캐릭터와 컨텐츠 이 2가지의 업데이트가 성공 요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가설 설정을 하고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발표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 캐릭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주년 업데이트에서 새로 출시된 캐릭터가 바로 섀도우 미크 쿠키였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 방법은 이 섀도우 밀크 쿠키의 캐릭터를 보유한 자와 미보유자의 게임 플레이 지표들을 비교를 해서 이 섀도우 밀크 쿠키 보유자가 얼마나 더 좋은 게임 플레이 지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쿠키런 킹덤의 매출이 급상승한 2025년 1월의 주요 이벤트가 4주년 업데이트였다는 점에서 이 4주년 업데이트의 성과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데이트 매출 성과에서도 가장 큰 기여도가 바로 쿠키 뽑기를 위한 유료 아이템 매출이 급상승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그 새로운 쿠키를 출시한 것이 그 매출 상승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쿠키 중에 어떤 쿠키가 더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전투 사용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게 바로 섀도우 밀크 쿠키였다는 점에서 여러 유저군을 만족시킨 게 바로 섀도우 밀크 쿠키였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 섀도우 밀크 쿠키를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않은 자의 플레이 지표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플레이 수도 훨씬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플레이 타임도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통해서 섀도우 밀크 쿠키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섀도우 밀크 쿠키의 구체적인 매력 포인트는 무엇일까? 디자인, 스토리, 성능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섀도우 밀크 쿠키를 이용하게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게임할 때 기존의 디자인, 스토리, 성능을 중시해온 기존 유저들이 섀도우 밀크 쿠키를 택했을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쿠키의 매력도를 결정지은 게 무엇이었냐를 파악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선 디자인을 중시하는 유저군, 스토리를 중시하는 유저군, 성능을 중시하는 유저군을 제가 그 가상으로 설정을 해봤는데요. 이 구체적인 기준치는 군집 분석을 통해 정밀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디자인을 중시하는 유저군은 최근 6개월 내에 쿠키 꾸미기용 아이템인 스킨, 아이싱이라는 재화를 구매를 했는가를 기준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스토리를 중시하는 유저군은 이 전투 도중에 이런 대화 형태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스토리를 스킵하지 않는 유저가 그 스토리를 중시하는 유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능을 중시하는 유저군은 전투 사육의 그 탑10 쿠키,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쿠키들 중에서 뭐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가로 성능 중시 유저군을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저군에 있어서 그 섀도우 밀크 쿠키의 보유율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디자인 중시 유저군에 있어서도 그 섀도우 밀크가 출시됐을 때에 그 새로 출시된 쿠키의 보유율이 가장 높은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중시 유저 또한 그 신규 출시 쿠키의 보유율이 1월인 섀도우 밀크 쿠키가 출시했을 때 가장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5월, 10월에도 그 신규 출시 쿠키를 보유한 비중이 높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쿠키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는 바로 비스트 쿠키라는 점에서 비스트 쿠키가 바로 좋은 쿠키였다가 타락한 쿠키였다는 그런 스토리에 대한 그 유저들의 니즈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스토리의 또 다른 요소로는 바로 성우 캐스팅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환경 설정에서 보이스 기능을 켜놓은 유저는 그러한 성우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보이스 이용 유저들의 그 스토리 스킵률을 쿠키별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 스킵률이 섀도우 밀크 쿠키가 가장 낮았다는 점에서 바로 강수진 성우라는 그 굉장히 이누야샤나 굉장히 유명한 성우분이신데 이 성우분의 캐스팅 효과가 컸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능의 측면에서는 2015년 1월 섀도우 밀크 쿠키가 출시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그 전투에서의 쿠키 사용률 순위를 판단을 했을 때 섀도우 밀크 쿠키가 꾸준히 1, 2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능의 측면에서도 장기간 유저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디자인, 스토리, 성능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섀도우 밀크 쿠키의 지표가 좋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업데이트 이후의 분석으로 섀도우 밀크 쿠키가 디자인 스토리, 성능 측면에서 유저에게 매력적이었다는 것을 판단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추후에 업데이트 할 때, 쿠키를 기획할 때 우리가 디자인, 성능, 뭐 스토리 측면에서 뭐 이런 점을 개선해보자 라는 거를 고민해볼 때 어떤 대시보드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구성을 해봤는데요. 그 쿠키별로 디자인 중시 유저군, 스토리 중시 유저군, 성능 중시 유저군이 해당 쿠키를 보유한 수와 보유율이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를 비교함으로써 아, 이 쿠키는 이 쿠키 대비 디자인 중시 유저의 선택을 받지 못했구나. 디자인 이런 측면에서 떨어졌구나. 라는 거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끔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섀도우 밀크 쿠키와 골드치즈 쿠키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골드치즈 쿠키는 특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 유저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디자인 중시 유저와 중시 유저들의 그 쿠키 보유자 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골드치즈 쿠키가 훨씬 낫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 중시 유저도 그리고 성능 중시 유저도 더 낫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상 디자인 중시하는 유저와 스토리 중시하는 유저, 성능 중시 유저가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한 번에 파악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시보드에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인사이트는 예를 들어 특히 보유율을 비교를 해봤을 때 디자인, 스토리, 성능 세 가지 모두를 중시하는 유저군에서 특히 보유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했을 때에는 바로 이 디자인, 스토리, 성능이 좋을 때 시너지코 효과를 내서 쿠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점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골드치즈 쿠키 같은 경우는 제가 원의 크기를 이 보유자 수에 비례하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 세 가지 유저군 중에서 작은 원이 있다면 아, 디자인 중시 유저군에서 가장 낮은 보유자 수가 있구나. 디자인 중시 유저의 만족도가 낮구나. 이런 점들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주년 업데이트에서 섀도우 밀크 쿠키가 굉장히 핵심 성공 요인이었고 그리고 섀도우 밀크 쿠키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거는 좋은 디자인, 스토리, 성능 세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쿠키를 업데이트할 때에 이러한 유저군별 캐릭터 보유자 수, 보유율 대시보드를 통해서 캐릭터의 매력도를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존 쿠키와 비교를 하면서 뭐 추후에 쿠키의 뭐 각성 쿠키 버전을 낼 때라든지 이럴 때 구체적인 그 디자인 개선 방안 같은 것들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매력도를 분석함으로써 추후에 뭐 예를 들어 디자인 중시 유저군을 타겟으로 해서 그 유저군들의 인기를 끌었던 쿠키에 뭐 꾸미기용 아이템을 추가로 출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무조건 성공 요인만 있었냐라고 했을 때에는 문제적인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적인 요소로 하나를 생각을 했던 게 그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게임이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이 이런 신규 콘텐츠가 늘어날수록 그러면 신규 유저는 어떻게 그 많은 콘텐츠에 적응하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그 쿠키런 킹덤에서는 가장 큰 요소가 150개에 달하는 그런 쿠키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오래 게임을 해서 고등급 쿠키를 확보한 기존 유저 대비 신규 유저 입장에서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주년 업데이트 때 출시가 된 그런 시스템이 남의 좋은 쿠키를 대여해서 하루 동안 뭐 전투에서 5회씩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쿠키 대여 시스템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쿠키 대여 시스템은 초기에 게임 낮은 단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좋은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쿠키 대여 시스템을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그 쿠키 뽑기 아이템의 구매량과 구매액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험적인 측면에서 고등급 쿠키를 맛볼수록 좀 더 구매 욕구가 세질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이런 가설을 세우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쿠키 대여 시스템 참여자가 미참여자에 비해 아이템 구매량과 구매액이 높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이 매출에 기여한 기여도가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 이런 쿠키 대여 시스템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이 쿠키 대여 시스템을 사용을 한 사람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잔존율을 파악을 했을 때 이게 그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3에피소드에서 14에피소드에서 급격히 하락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13까지는 대여 쿠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 13 이후부터는 그 대여 쿠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여 쿠키를 고등급 쿠키를 사용했을 때에는 확실히 전투를 빠르게 전투에서 빠르게 보스를 물리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혜택들이 많았던 반면에 갑자기 그 쿠키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역체감이 밀려오면서 그 잔존율이 낮아졌을 것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투 시간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 쿠키 대여 시스템을 사용한 사람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에피소드별 스테이지의 평균 전투 시간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 13에피소드까지 그 쿠키 대여 시스템을 쓸 수 있긴 하지만 그 10부터 그 전투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투 시간이 높아지고 그리고 13 이후부터는 좀 더 그 전투 시간이 좀 더 길게 느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고등급 쿠키를 맛볼 수 있게 하는, 체험해볼 수 있게 하는 이 쿠키 대여 시스템이 신규 유저의 매출을 증가를 시켰지만 하지만 그런 쿠키 대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단계부터는 역체감으로 인해서 그 이탈률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문제 상황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 시스템으로 여러 매출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을 출시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등급 쿠키 외에도 왕국의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고등급의 건물들을 대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게임의 임함에 있어서 역체감 때문에 잔존율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잔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 쿠키 대여의 1일 사용 가능 횟수가 5회나 되기 때문에 그 전투를 초기 단계에서 너무 빨리 깨게 되는데 그것들을 5회 횟수를 뭐 1회로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 쿠키런 킹덤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